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 알게 모르게 벽이 있는 나가 있어의 주인공 아우디의 어떻게 보면 주력 차종이죠. 아우디도 A4가 꽤 많이 팔리기 때문에 오늘은 아우디 리뷰를 진행하면서 관전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왜 노 사장이 아우디를 나가 있으라 하는가. 그 사람들이 이제 아우디 그러면 꽈뚜로 막 그러는데 제가 늘 말하듯이 아우디는 전륜을 우선으로 차를 만드는 회사다. 그리고 아우디는 운전이 부드럽다. 그리고 아우디는 초보자들, 특히나 운전을 과격하게 몰지 않거나 또는 운전 스킬이 조금 이렇게 난이도라고 숙성도가 높지 않은 분들한테는 아우디가 굉장히 편해요, 차가. 제가 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아우디는 운전이 편하다, 부드럽다. 아우디를 사면 노 선생님 아우디는 스포츠성이 없나요? 나가 있어.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BMW 나가 있어. 벤츠 나가 있어. 제네시스 나가 있어. 제네시스까지한테도 안 되나요? 차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제조사에서 차를 만들 때 제조사의 어떤 설계 철학이라든가 아이덴티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우디의 오토 유니온인가? 아우디가 예전에 동그라미 4개 회사가 된 게 4개 기술 집약전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아우디 오토 유니온이 되죠. 그리고 나서 아우디가 이제 어떤 그 판매량이나 자사의 어떤 볼륨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난에 의해서 폭스바겐 그룹 안으로 들어갔고,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아우디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자기네가 따로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아우디의 기술력, 여러분들 아우디 차 뒤에서 따라가면 번호판 밑에 뭐라고 영어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 Vorsprung durch Technik이라고 써 있죠. 기술을 통한 진보. 유식함이 막 흘러내리네요, 그냥. 아우디는 원래 기술을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근데 아우디가 기술이 없느냐? 사람들이 그래요. 노 사장님, 아우디가 르망 24시에서 뭐 몇 회 연속 우승을 하고 몇 회 창건하고 아우디는 기술이 있어요. 노 사장은 아우디한테 기술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하는 일반적인 A4, A6, AA, 그 다음에 뭐 Q7이라든가 이런 차들한테 완벽하게 뭔가 기술적으로 데이터가 집약적인 거를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모듈러 플랫폼을 같이 혼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BM이나 벤츠만큼 치밀한 플랫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가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아우디가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고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저가의 차들을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는 폭스바겐의 어떤 그룹 특성상 아우디가 그 안에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치밀한 차를 세팅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노 사장이 나가 있으라고 한 건데, 자, 그럼 나가 있어야 되는 이유와 왜 부드러운 운전을 주는지를 알아야 되죠. 여기서 하체우리께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 아우디가 또 장점이 있어요. 현재 이 차는 전륜 구동 모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우디도 다 후륜 기반으로 사륜을 세팅하는 줄 아는데, 꽈트로라고 하니까 엔진이 세로로 있고 뒷바퀴 쪽으로 축이 이렇게 나가니까 대부분은 후륜 쪽에 영향을 두는 줄 아는데, 아우디는 전륜의 모든 역량으로 세팅을 하고 사륜으로 나중에 빼는 거예요. 아우디는 후륜의 우선적인 파워트레인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우디는 엔진이 딱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세로로. 예전의 아우디들은요,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데 이 엔진의 끝단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본넷을 딱 열면은 그냥 야, 이거는 뭐 주차하다가 그냥 살짝만 박아도 엔진 앞에 풀리 나가겠는데 할 정도로 엔진이 이렇게 앞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노 사장도 맨날 아우디를 까죠. 앞이 무겁다고. 아우디 역시나 신세대 차세대 플랫폼을 하면서 엔진을 많이 안으로 밀어넣겠다. 많이 밀어넣은 게 지금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보통의 차들은 이 엔진을 세로로 놨을 때 보통은 엔진이 많이 나와야 한 여기 정도부터 이 뒤로 가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엔진이 여기인데 어디를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 여기가 비었잖아요. 이렇게
횡 뚫렸잖아요. 보통 BMW들은요, 요 엔진의 요쪽 끝단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벤츠도 이 엔진의 끝단이 여기쯤에 있어요. 걔네들에 비해서도 BMW에 비하면 심하게 표현하면 한 35cm 정도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린더 3개 정도, 4개 정도가 그냥 앞으로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노 사장 저 새끼 저거 과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 G70을 딱 보고 올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G70입니다. G70을 보시면 여기 얼마나 여기가 많이 있는지 아시죠? 그리고 엔진의 끝단이 여기 다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벤츠 정도 되는 거죠. BMW는 더 들어가는데 G70은 이제 BMW만큼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자, 그렇듯이 아우디는 엔진이 세로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앞으로 있어요. 노사님, 아우디는 왜 엔진이 앞에 있나요? 아우디는 옛날부터 전륜을 우선으로 차를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아우디는 기술이 높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엔진을 가로로 놓고 전륜을 만들기 싫어했어요. 왜냐? 엔진을 가로로 놓게 되면 무게 배분에서도 완전히 불리해질 뿐더러 스포츠성 같은 걸 하려면 댐퍼의 마운트가, 댐퍼의 상단 부분이 휠하우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쪽으로 밀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차체의 강성이 뛰어나게 되고, 엔진을 가로로 놨을 때보다 세로로 놓게 되면 무게중심을 잡기가 되게 좋아지죠. 엔진하고 미션이 세로로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아주 옛날부터 엔진을 세로로 놓고 미션을 세로로 뺀 다음에 다시 그 밑으로 구동축을 갖고 와서 앞바퀴를 굴려요. 되게 독특한 방식을 썼어요. 이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데 전륜구동 차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술이에요. 이게 제조사가 우리는 전륜구동이지만 기술을 투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레이아웃이 나와요. 그러면 뭐가 좋냐? 무게중심을 가운데다 놨으니까 좋고요. 미션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까 보통 전륜구동의 앞에 엔진을 가로로 놓고 미션을 가로로 놓는 차들이 무게 배분이 심한 경우는 70대 30, 더 심한 차는 막 73대 27, 보통 뭐 68대 32, 막 이렇게 무게 배분이 나와요. 근데 아우디는 전륜구동 차인데도 불구하고 무게 배분이 58대 42. 보통은 엔진을 세로로 놨을 때 잘 뽑아야 53, 4대 45, 6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전륜, 다른 애들이 70대 30 정도 나오는데 58대 42의 무게 배분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는 굉장히 이점이 생기겠죠. 자, 이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차를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륜차들에 비하면 장점인데 종합적으로 엔진을 세로로 놓는 차에 비하면 굉장히 불리한 게 많은 거죠. 세로로 놓고 후륜을 굴리지도 않으면서 무게 배분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으면서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플랫폼을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얘네가 만약에 이 플랫폼을 BM이나 벤츠처럼 엔진을 안으로 밀어놓고 후륜 구동 베이스로 바꾼다 그러면 플랫폼의 설계부터 서스펜션의 구조가 다 바뀌어야 돼요. 뒷바퀴의 서스펜션은 대공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왜? 후륜을 기반으로 차를 세팅하는 거는 아예 서스펜션의 세팅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뼈대도 강성과 조밀도라든가 밀집도 같은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앞 서스펜션의 특성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폭스바겐 AG,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플랫폼을 다 모듈화로 같이 써버리니까 지네 마음대로 그걸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위에서 그렇게 승인도 안 해줄 뿐더러 아니 누사장은 폭스바겐이 그렇게 바꿔서 향후 더 좋게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꾸게 되면 차량의 설계값과 제조값이 확 올라가요. 아우디의 브랜드 밸류를 갖고 올라가는 코스트를 따라가기도 어렵겠지만 폭스바겐 그룹에서 나오는 나머지 차들이 그런 플랫폼으로 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태생적으로 플랫폼에 핸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막 풀어보려고 별지랄 생쇼를 다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노사장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얘네가 무게 배분을 되게 신경 쓰고, 노사장 저거 말 못 믿겠는데? 야, 이 아우디가 무게 배분 얼마나 신경 쓰고 잘하는데. 자, 위에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무게 배분을 신경 쓰는 차들은 이 급에서 후드를 절대로 스틸로 쓰질 않아요. 못 믿겠으면 따라와 봐. 보시면
제네시스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차예요. G70입니다. 붙질 않아요. 아예 붙질 않습니다. 제네시스급도 후드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제네시스. 이 차는 할인을 해서 4,100에 샀지만 제네시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 4,100이죠. G70 2.0 터보가. 제네시스 2.0 터보는 250마력대고 얘는 현재 40 TFSI로 190마력짜리 차예요. 마력도 60마력 가까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1,000만 원이 더 비싸죠. 아우디라는 밸류를 가지고. 그런 것만 보면 사람들이 G70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됩니다. 자, 후드가 스틸이에요. 그렇다는 건 움직임의 특성에 있어서 상부 쪽을 무겁게 했다라는 건 일단 스포츠성은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과 하 질량도 중요하지만 차가 전체적으로 운동을 할 때 현과 질량은 바퀴가 움직이는 조종성과 운동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요. 차 전체 플랫폼에서 뼈대에서 상부 쪽이 가볍고 하부가 무거워야지만 롤 센터를 높여서 무게중심을 낮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후드가 스틸이에요. 그리고 모든 부위는 다 스틸입니다. 스틸. 앞쪽으로 나가는 차대 스틸입니다. 스틸이고요. 여기에 나가는 휀다를 잡는 거 스틸. 옆에 휀다 다 스틸이에요. 뭐 하나 알루미늄 소재가 없죠. 그리고 요즘 차들이 대부분 다 엔진 안을 잡아줄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 골로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더 가든가 이쪽에서 뭔가 프레임이 이렇게 가든가 해야 되는데 얘는 현재 이쪽에서 여러분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프레임이 와서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프레임이 끝나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없고 밑에서는 가는 게 있지만 위쪽에서 앞으로 가는 거 없고요. 다 스틸이죠. 그러면 얘는 무게 배분을 위해서 앞쪽을 가볍게 하기 위한 소재 공학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설계 공학과 같이 함께. 그래서 저는 아우디가 밸런스나 스포츠성에 주도적인 설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말하는 아까 부드럽다. 아우디를 타면 운전이 쉽다. 부드럽다. 자, 이제 그 느낌은 어디서 주냐면 일단 엔진부터 살짝 얘기하자면 이쪽에서 공기가 쏙 들어가죠. 이쪽으로 공기가 쏙 들어가면 바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 건 공명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스폰지 같은 걸로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쪽에서 가면서 바람 소리가 나지 않게끔 구멍을 뽕뽕뽕 뚫어서 공명음을 안 나게 하는 거고요. 일로 들어간 공기는 에어 필터를 거쳐서 바로 터빈으로 꽂힙니다. 터빈이 크기가 되게 작죠. 190마력짜리이기 때문에 터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에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음을 똑바로 하라고 어떤 분이 지적을 줬어요. 노사장, 웨스트게이트가 아니라 웨이스트게이트다라고 정확히 발음을 하라 그러는데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그냥 알아들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딱 찍었으면 그건지 알면 되지. 그거 내가 무슨 지금 영어 수업 시간도 아니고. 다시 할게요. 웨이스트게이트라고 합니다. 웨이스트게이트를 정밀하게 조절되는 웨이스트게이트를 통해서 웨이스트게이트가 하는 일이 터보에 돌아가는 최정량을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터보렉이 생기지 않게끔 터보가 돌 때 강력한 배압이 형성되기 전까지 높은 RPM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낮은 배기압이 나가기 때문에 터보의 부스팅이 잘 안 걸려서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먹먹하고 뻑뻑한 느낌이 들지 않게 터보의 임펠러를 가변으로 조절을 해서 부드럽게 터보가 엔진 출력을 어시스트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웨이스트 게이트입니다. 자, 그게 달려있고 웨이스트 게이트를 통해서 정밀하게 조정된 부스팅된 공기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전치식을 통해서 이쪽으로 가서 앞쪽에서 충분하게 냉각이, 그러니까 구식의 또는 토크 중심형의 또는 민감하게 또는 기술 집약적이게 들어가지 않고 또는 순행 인터쿨러를 달지 않아서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식의 공랭식 인터쿨러를 통해서 여기로 이렇게 가서 다시 여기로 나오죠. 요 밑에 나오죠. 요 밑에 나오는데 무슨 돼지불알 같은, 아니 이거를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무슨 동그란 풍선 주머니가 앞에 달려 있어요. 저쪽으로 냉각된 인터쿨러가 해서 이쪽으로 흡기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공기 주머니 같은 게 달려있는 요거는 챔버라고 해요. 챔버. 저쪽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슉 들어가다가
이쪽에서 이제 흡기 밸브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게 여기서 이제 모듈에서 조절도 해주거든요. 이쪽에서 조절도 해주는데 이쪽에 챔버 쪽에 공기가 차면 확 들어갈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시스트를 해주고요. 여기서 딱 차단을 해서 안 들어가서 뒤로 살짝 밀리게 되면 이쪽에서 다시 머금기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저런 챔버를 다는 건 약간 고급 기술인데 요급의 저런 챔버를 다라는 건 약간 의아한데 아무튼 챔버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들어온 공기가 이쪽에 뭐 배기가스 재순환이라든가 뭐 블로바이 가스 관들이 막 연결돼 있죠.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흡기 인테이크를 타고 여기로 싹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요즘 차들 불 안 나게 하려고 이거 이제 알루미늄으로 다시 바꾸는 추세인데 아우디는 뭐 아직까지 불은 안 났죠. 아직까지 엔진에서 뭐 불났다는 소리, 가솔린 엔진 없으니까 사실은 요거를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을 써야 되는데 요새는 자동차 엔진 쪽에도 많은 부품들이 이 신소재, 이게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내열 강도가 되게 센데 요새는 이제 엔진의 하부 쪽도 이런 식으로 이 신소재의 플라스틱이 적용되는데 아무튼 이게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싹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직분사 펌프죠. 직분사 펌프인데 직분사 펌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살짝 작은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저거를 크기를 파일을 재보진 않았는데 느낌 살짝 작은데 이 직분사 펌프가 이 운전석 쪽 가까이 있어가지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얘 소리가 운전석 안으로 가만히 시내 주행할 때 들어와요. 타타타타타타 때리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보통 차들은 여기를 뭘로 이렇게 덮어놓거든요. 소리가 안 나게. 뭘로 덮냐면 이런 걸로 덮어요. 요게 여기에도 현대자동차가 직분사 펌프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흡음재로 덮어놓거든요. 근데 저 차는 저걸 덮질 않았어요.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저게 좀 작고 직분사 펌프에 달려있는 위치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약간 좀 뒤쪽으로 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직분사 펌프 소리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작은데 소음 차단을 안 해서 안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엔진이고 노 사장이 말하는 부드러움이 뭐냐. 자, 이 급의 자동차에서는 BMW 같은 애들처럼 50대 50의 무게 배분이라고 해서 이쪽 앞을 싸그리 몽땅 알루미늄을 넣지 않는 회사들은 좀처럼 하지 않는 휠하우스가 싸그리 몽땅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휠하우스가. 보통 이 급의 차들이 휠하우스를 알루미늄 합금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이 노 사장 무식하기는 앞에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알루미늄 합금을 넣은 거지. 아니죠. 앞에를 가볍게 할 거면 이쪽을 알루미늄 합금들을 넣었어야죠. 이쪽이나 다. 앞쪽을 가볍게 하게 하기는 얘네는 이미 무게 배분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앞쪽을 가볍게 하겠으면 이거를 알루미늄을 넣었어야죠.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을 넣은 이유는 최근에 뭐 다른 유튜버나 외국 쪽에 있는 유튜버도 얘기를 했지만 알루미늄 합금은 진동 감쇄를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량에만 영향을 준다. 경량에만 영향을 줄 거면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얘는 댐퍼 안쪽에서 보면 댐퍼의 마운트 상단도 알루미늄 합금이고 얘도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얘도 알루미늄 합금이고 그게 뭐 어때서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아우디는 운전을 하면 부드럽다. 왜 부드럽냐면 자동차를 만들 때는요. 최초 기획 의도도 중요한데 최우선시 되는 게 설계공학이에요. 설계공학을 아주 잘 해놔야 되고 설계공학이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소재공학이 따라가면서 자동차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는데 아우디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폭스바겐 AG 그룹 안에 있으면서 플랫폼에 대한 핸디와 설계공학의 핸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우디는 태생적으로 기술 집약적인 회사였어요. 안타깝잖아. 자기들이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펼칠 수 없는 회사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디는 BMW나 벤츠랑 경쟁하는 A4, A6, AA에 그들과의 경쟁을 플랫폼의 핸디를 극복하고자 소재공학에 되게 많은 돈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퀴까지 가는 모든 부위가 싹 다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싹 다. 싸그리 몽땅 다. 어느 거 하나 스틸이 없어요. 누구 말만 따라 현가 질량만을 위해서 경량을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쓴다. 그럼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없죠. 얘네는
승차감과 직결이 되고 운전자가 느끼는 주행 중에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연관된 곳을 싹 다 알루미늄 합금을 써요. 지금부터 제가 파헤쳐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엔진은 뭐 딱히 자랑할 만한 엔진은 아니에요. 그동안 뭐 2016년, 17년 그전에도 쭉 있었던 엔진이고 연료 분사의 양과 터빈의 양과 압축비를 살살 조절해 가지고 뭐 낮은 마력부터 약 한 200마력 후반대까지 내주는 엔진인데 얘는 가장 대중적인 190마력이고요. 마력보다는 토크 중심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살살 밟아도 두터운 토크로 부드러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엔진입니다. 자,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가세요. 본격적으로 아우디의 진면목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뭔가 도포나 실링이 좀 잘 돼 있다라는 느낌. 이쪽이 굉장히 중요했나 봐요. 이쪽은 도포를 싹 다 덮어놓고 위쪽은 도포를 하지 않았어요. 알루미늄 합금인데 일반 철판인데 딱 보기에도 아연도 금강판이 돼 있는 이 칠해져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뭔가를 발라놨는데 본딩이 좀 이 실리콘 같은 게 허술한 것 같기도 한데 엄청나게 많이 발랐어요. 많이 바르고 노 사장이 늘 중요하는 철판과 철판 다른 소재가 이 맞닥뜨리는 부분, 이런 부분을 싹 다 발라놨죠.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싹 다 발라져 있어요. 그럼 이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관계자분, 우리도 그렇게 바르는데 노 사장 너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했죠. 제가 여기 보니까 일단 뭐 이런 데 하나도 안 발라져 있죠. 그리고 이 틈 하나도 안 발라져 있어요. 하나도 안 발라져 있고 요런 데는 또 발랐어요. 나름 또 바르는 데는 발랐는데 정작 중요한 아까 아우디처럼 이쪽이 전부 다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듬성듬성 발라놓고 차체와 차체가 맞닥뜨리는 이 틈, 이런 틈들을 사실 막아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이런 틈은 하나도 막아놓진 않았죠. 그래도 이 제네시스라 그런지 다른 차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바르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죠. 그래도 흔적과 노력은 보입니다. 아예 안 바르진 않았는데 이런 데 보면 잘 발랐죠. 잘 발랐는데 아우디보다는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보여지는 걸로는 마감, 도포, 실링 같은 건 잘한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해서 알루미늄. 자, 여기는 스틸이에요. 차대 쪽에 연결되는 데는 스틸인데 이 마운트, 댐퍼나 어퍼암이 꽂혀져 있는 이 모든 곳은 전부 다 알루미늄이에요. 다 알루미늄. 그 다음에 현가 질량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댐퍼가 꽂히는 이 부위, 여기도 현재는 다 알루미늄, 요 끝에도 다 알루미늄. 왜냐하면 스프링을 타고 진동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 브라켓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스프링을 타고 들어오는 진동이 또 차체로 가게 돼 있는데 차체 상단도 알루미늄, 이 휠하우스도, 그 다음에 이 브라켓조차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이거 원래 다 이런 차도 알루미늄으로 하냐? 아니죠. 제네시스는 스틸이잖아요. 제네시스는 운동 성능을 위해서 상부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후드를 알루미늄을 썼어요. 후드 알루미늄 좀 비쌉니다. 스틸에 비해서. 후드를 알루미늄을 써서 제네시스는 운동 성능이 필요했어요. G70은. 승차감이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강성을 위해서 스틸로 휠하우스를 했지만 스프링이 꽂히는 이 댐퍼의 브라켓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왜? 이쪽으로 진동이 올라가기 때문에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알루미늄을 쓴 거예요. 대신에 차체는 스틸이죠.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네시스하고 아우디하고 뭘 보면 또 부드러움을 알 수가 있냐면 제가 노 사장이 늘 얘기했듯이 스프링의 권선량을 여러 바퀴를 촘촘히 감는 게 보기에는 딱딱해 보여도 더 부드러운 승차감이라 그랬죠. 보시면 스프링의 권선량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좁고 여러 개를 감았어요. 아유, 저게 왜 부드러운 거야, 노 사장. 자, 좁고 여섯 개. 얘는 몇 개요? 넓게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하면 네 개. 얘는 넓게 네 번을 감고 얘는 좁게 6번을 감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놓은 차들이 오히려 승차감이 더 부드러워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알루미늄 합금에 휠하우스에 묶여있는 두 개의 어퍼암이 보통 차들은 지금 저 제네시스 G70은 BMW 3 시리즈를 따라하느라고 앞 서스펜션은 두 개를 분리시키는 로우암을 쓰지만 맥퍼슨 방식을 썼는데 아우디는 예전부터 이게 W15를 좋아했거든요. 위에 어퍼암 하나, 밑에 로우암 하나 있는데 아우디는 특이하게 위에 어퍼암을 두 개로 나눠서 잡아요. 보통 스포츠성을 중시하는 회사는 어퍼암을 이렇게 활대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가운데 피벗을 싹 기형학적으로 가운데를 딱 잡아버려요. 그래야만 얘가 돌아갈 때, 바퀴를 틀었을 때 얘가 틀어질 때 스포츠성에 더 예민한 각도를 주는데 그럼 왜 아우디는 이거를 두 개로 해요? 라고 하는데 앞쪽에 무게 배분이 높은 차들은 앞쪽 서스펜션을 더 튼튼하게 잡기 위해서 두 개를 잡고 이 두 개를 잡으면 조종성에서 스포츠함은 없어지는데 얘가 움직일 때 차체를 선회시킬 때 이 너클함이 이렇게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억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줘요. 이런 설계를 하는 차들이 핸들을 돌렸을 때 조타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네시스 G90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벤츠나 BM은 이런 식으로 안 잡아요. 페라리도 포르쉐도 걔네들은 큰 거 하나로 가운데를 잡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여기에 아래쪽에 로우암이 이 스러스트암을 이쪽으로 안 빼고 앞쪽으로 텐션 스트럿을 빼죠. 앞쪽으로. 근데 현대자동차나 아우디나 기타 이 스포츠성에서 약간 목적성이 약간 먼 회사들은 이쪽에다가 텐션 스트럿을 두지 않고 스러스트암으로 이 메인이 되는 스티어링 암 뒤쪽에 이 암을 설치해요. 그리고 노 사장이 늘 강조하는 여기에 피벗, 여기에 이 서스펜션에 피봇이 꽂히는 요곳 킹핀각과 캐스터각을 사정없이 기하학적으로 꽂지 않고 수직으로 두 개를 딱 꽂아버려요. 왜 수직으로 두 개를 꼽느냐? 위와 마찬가지로 얘를 스포츠성을 줘서 제가 늘 좋아하던 카빙턴을 하듯이 이렇게 엣지를 주고 코너를 돌지 않아요. 부드럽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는 굉장히 스포츠성을 많이 줬나요? 노 사장님 물어보면 그렇지 않죠. 제네시스도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꽂아요. 왜? 아직까지는 BMW나 포르쉐 애들처럼 엣지를 심하게 주기에는 킹핀각이나 캐스터각이나 이런 피봇을 심하게 각도를 주기에는 정말 많은 스포츠성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주행 데이터가.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세팅을 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세팅을 하고 너클암도 굉장히 큰 알루미늄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로우암 두 개도 굉장히 큰 알루미늄 합금. 그 다음에 너클암 여기 이쪽도 알루미늄 합금. 순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차대는 현재 스틸이잖아요. 승차감을 관장시켜주는 이쪽은 알루미늄을 썼지만 앞으로 나가는 차대나 일반 차대는 다 이렇게 스틸이란 말이에요. 다 붙죠? 다 스틸이에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서브 프레임도 스틸이에요. 서브 프레임도. 근데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아우디는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준다.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기 위해 최상단부터 바퀴까지 승차감과 관련된 모든 부분엔 알루미늄 합금을 넣는다 그랬죠. 보세요. 그동안 우리 다른 차에서 보지 못했던 굉장히 비싼 차에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차들은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를 전부 다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데 아우디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성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려면 엄청나게 또 비싼 알루미늄 합금을 써야 되거든요. 서브 프레임이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은 스틸을 그대로 쓰고 승차감하고 여러분 딱 보세요. 얘 보면 요 스티어링이 움직이는 요 부분도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 움직일 때 굉장히 비틀림 강성에 큰 토크를 주는데 얘를 잡아주는 것도 싹 다 알루미늄 합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이 달리는 게 보통은 서스펜션이
서브 프레임이 달리잖아요. 노 사장이 막 얘기하잖아요. 서브 프레임을 스틸을 쓰냐, 서스펜션을 알루미늄을 쓰냐, 제조사는 맨날 고민이 많다. X5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서브 프레임이 달리는 곳에를 또 알루미늄을 넣고 뭘 넣고 막 한다 그러잖아. 여기는 스틸을 넣는데 보통 차들이 여기에 서스펜션이 묶여야 되는데 얘는 이거랑 이거를 별도로 분리를 시켰어요. 알루미늄의 서브 프레임을 중간에 넣고 아래쪽에 있는 스틸 서브 프레임하고 스틸 메인 프레임하고 중간을 알루미늄 합금을 넣어버린 거예요. 알루미늄 합금을 넣고 이 알루미늄 합금에 스티어링암을 여기다 묶어버린 거죠. 승차감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알루미늄 합금이 얘를 정말 튼튼하게 해서 뒤까지 빼야 되는데 뒤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뒤까지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핸들이 돌아가는, 핸들을 돌릴 때 노사장이 늘 아우디가 부드럽다고 하는 이유가 스티어링이 렉 앤 피니언이 알루미늄에 다 달려있고 여기 스티어링 암도 알루미늄에 달려있고 하중을 버텨줘야 되는 스러스트 암은 어쩔 수 없이 스틸인 서브 프레임에 묶여요. 왜? 여기까지를 알루미늄을 빼려면 이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알루미늄을 주고 강성이 필요한 부위에는 스틸을 그냥 뺀 거죠. 근데 아우디는 요거 보시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싱조차도 알루미늄을 쓴 거예요. 다른 차들도요. 스틸 서스펜션을 쓰는 회사들 중에서도 해외 브랜드나 우리나라 제네시스들도 이 암을 스틸을 쓰면서도 진동을 상쇄시켜주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과 타협점으로 요 안에 이 부시를 잡아주는 부시 케이스를 다 알루미늄을 써요. 왜? 여기서라도 진동을 상쇄시켜주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아우디는 여기를 보면 싹 다 승차감하고 관련된 데는 다 알루미늄 합금을 써요. 어디까지 알루미늄을 또 쓰냐면 댐퍼가 쭉 내려와서 이 댐퍼가 쭉 내려와서 이 스티어링 암에 댐퍼를 포크로 딱 꽂아놨는데 이 포크를 꽂은 여기도 알루미늄이잖아요. 이 알루미늄이 댐퍼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움직일 때 충격을 얘가 또 상쇄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게 암이니까.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가는데 보통 회사들은 이 비싼 차가 아니고서는 댐퍼에 포크를 달아서 너클암에다 안 꽂고 이 스티어링 암에다 꽂는 경우는 굉장히 승차감을 좋게, 벤츠가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벤츠가 저런 식으로 꼽아요. BMW를 흉내내는 제네시스 G70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얘네들은 어디다 꽂았냐면 너클암에 그냥 꽂아버리잖아요. 너클암에다 바로 꽂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너클암에다 꽂아버리면요. 어떤 저기가 생기냐면, 자, 이 댐퍼의 댐퍼를 너클암에다 꽂아버리면은 바퀴가 충격을 딱 받잖아요. 딱 받으면 바퀴에서 오는 그 충격이 그대로 1차적으로 댐퍼를 타고 위로 쫙 올라가죠. 근데 벤츠가 좋아하는 식으로 이 댐퍼의 포크를 스티어링 암에다 꽂으면 너클암에서 1차적으로 오는 충격이 여기 피봇을 타고 여기로 넘어갈 때 1차적으로 상쇄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 안에다가 부싱을 넣고 여기를 꽂아버리니까 그냥 여기에 꽂힌 거에 비해서 1차, 2차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우디를 타면 부드럽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차가 부드러운 거예요. 헐렁헐렁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뭐 소나타, 미국 차들 이런 애들처럼 헐렁한 느낌이 아니라 아우디는 잘 설계됐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것들이 기술이고 부드러운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러는 대신에 신은 공평하죠. 정교하면서 부드러움을 주고 뭘 뺏어갔을까요? 스포츠성을 뺏어간 거죠. 이렇게 놓으면 스포츠성을 넣을 수가 없어요. 아우디는 컨셉을 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 타는 사람이 차 좋은데 노사장에 왜 맨날 시집을 나가 있으라 그러지? 노사장은 그런 부드러움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우디가 나쁜 차가 아니라 내가 늘 말하는 스포츠성이나 밸런스나 조종성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노사장님 그럼 아우디는요?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할 때는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우디 차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아우디는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뒷바퀴는 어떨까요? 몬스터 라이트가 협찬해주는 밝은 빛으로 뒷바퀴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뒷바퀴로 와서요. 뒷바퀴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차대는 다 스틸입니다. 어디 하나 알루미늄이 없죠. 스틸이고 승차감하고 직결되는 댐퍼가 연결되는 댐퍼의 마운트는 당연히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죠. 붙지는 않습니다. 자, 뒷바퀴도 재질이 뭐가 반딱반딱 뭘 칠해놓은 거 보니까 아연 도금이 잘 돼 있고 근데 뒤에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에는 뭐가 다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딱 접합 부위는 싹 다 본딩 처리를 해놨어요. 싹 해가지고 접합 부위는 어디 하나 문제 없게 싹 본딩을 해놨고 그렇다면 제네시스는 어떨까요? 제네시스도 뒤에는 본딩 잘 해놨는데요? 근데 지금 마감 처리가 조금 약간 지저분해. 초등학생이 칠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승질 나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놨는데 제네시스도 뒷바퀴의 후륜 구동이라서 뒷바퀴의 구동에 의해서 이렇게 모래 튀는 거 보이시죠? 많은 이 힘이 전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뒷바퀴는 제네시스도 실링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뒷바퀴를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앞바퀴와 마찬가지로 뒷바퀴 또한 승차감으로 주도적인 세팅을 했느냐 보면 일단 서브 프레임이 차대하고 묶이는 이 볼트를 조이는 곳을 하드 포인트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두껍고 튼실하고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위치가 고저차가 별로 나지 않으면서 넓게 묶어 놓으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데 일단 이쪽하고 이쪽의 고저차는 얼마 나지 않죠. 넓이도 차 크기에 비해서는 적당히 넓어요. 자, 근데 뭔가 신기한 게 있어요. 승차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아우디가 많은 노력을 했다. 자, 하드 포인트를 차대에다가 꽂는 볼트를 박는데 볼트를 박는 이걸 와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 장난감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걸 와샤라고도 하는데 하드 포인트를 꼽을 때 볼트를 더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거치대 역할을 해주는 이 와샤를 알루미늄 합금을 썼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노사장? 이상하죠. 보통의 제조회사들은 비싼 차들은 얘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니까 여기서도 진동 감소를 해주는데 얘는 현재 이 안에 하드 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이 고무 부시죠, 부시. 충격을 흡수해주는 부시를 감싸고 있는 이 케이스, 그 다음에 볼트로부터 연동되는 요 두 개를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여기는 스틸인데 요 안에 스틸 구멍 안에 알루미늄 보이시죠? 안에 있는 부시와 볼트와 와셔와 이거 스틸이지만 이 안에서 생기는 진동을 어떻게 해서든 잡기 위해서 또 알루미늄을 넣었어요. 에이, 노사장 원래 그런 거야. 그래요? 원래 그럴까요? 여기 제네시스 보세요. 어디에 알루미늄 있나요? 알루미늄 없어요. 다 스틸이에요. 요거는 부시고요. 요거 와셔? 스틸이잖아요. 딱 붙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안에 알루미늄 합금 없잖아요. 얘도 보면 스틸에 그냥 여기도 스틸이잖아요. 딱 붙잖아요. 이 정도로 아우디는 스틸로 된 서브 프레임을 차체에 붙일 때도 미세한 진동 감소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소재를 써요. 그래서 노사장이 뭐라 그래요? 아우디는 부드럽다. 얘네들은 이렇게 처절한 이건 처절하다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치밀한 거죠. 치밀한 거고 밑에 보면 굉장히 큰 메인 로우암을 알루미늄을 써요. 안 붙어요? 붙질 않습니다. 알루미늄을 쓰죠. 굉장히 큰 로우암을 알루미늄을 쓰고 승차감하고 직결이 되는 어퍼암도 알루미늄을 쓰죠. 그리고 이 어퍼암에 스테빌라이저를 묶는데 여기 할때링크도 알루미늄을 써요. 이만큼 얘네는 승차감하고 연동된 모든 곳에는 알루미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스틸이나 알루미늄이나 진동 감쇄 효과는 똑같다. 노사장 우기지 마라. 여기에 관련된 논문 자료부터 모든 증거 자료는 노보스 인더스트리 자유 게시판에 제 닉네임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학회에서조차도 알루미늄 합금이 진동 감쇄의 2배 이상의
저감 효과를 준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는 자료가 차고 넘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학도 분들께서 자꾸만 우기시는데 이제 그만 우겼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스틸로 돼 있는 암들의 안에 들어가는, 여기 보시면 암 안에 부싱을 감싸고 있는 소재가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요게 알루미늄이에요. 붙질 않아요. 여긴 딱 붙는데 여기는 안 붙어요. 왜 여기를 알루미늄을 넣을까요? 알루미늄이 진동 감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여기를 굳이 알루미늄으로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도 그냥 스틸로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부시를 감싸는 거를 또 알루미늄을 써요. 이렇듯이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고 치밀하게 아우디는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넣고 있다는 거죠. 전방의 브레이크를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왔는데, 전방의 브레이크는요, 그냥 2차급의 표준 디스크가 들어갔고요. 브레이크 쪽에 뭐 주도적인 기술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브레이크 들어갔고, 뒷바퀴 쪽도 그냥 일반적인 브레이크예요. 일반적인 브레이크인데 디스크가 솔리드예요. 보통 이런 수입차들은 앞뒷바퀴를 다 벤틸레이션을 했는데 뒷바퀴가 확 쏠려버리는 솔리드가 들어갔고, 제네시스 G70도 확 쏠려버리는 그냥 솔리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캘리퍼의 크기는 비슷합니다. 얘나 아우디나 G70이나 앞뒤의 캘리퍼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의 설계는 아우디가 앞쪽에서 제가 엔진의 위치에 어떤 핸디가 있고 뭐하고 해서 전륜구동차라서 벤츠 BM보다는 안 좋다 어쩌다 얘기했잖아요. 전륜구동에 우선을 주는 차치고는 뒷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조는 완벽한 다른 제조사의 후륜처럼은 아닌데, 얘는 그러니까 약간 변종이라고 보면 돼요. 후륜 구동차들은 뒷바퀴 서스펜션의 세팅을 이런 식으로 1, 2, 3를 묶지 않아요. 이렇게 묶는 경우는 드물. 왜냐면 이렇게 묶을 거면 여기에 각도를 좀 다르게 하는데, 얘는 도레미 이렇게 다 수직으로 내려왔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제네시스만 봐도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고 앞쪽으로 빼고 다시 밑에 쪽으로 빼고 이렇게 잡는데, 얘는 되게 희한하죠. 하나, 둘, 세 개를 나란히 잡고 이쪽에서는 하나, 두 개를 잡죠. 보통은 이 암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하나가 저쪽으로 가거나 하는데, 일반적인 BM 벤츠 제네시스와는 다르게 약간은 독특한 오링크 구조를 써요. 왜 이렇게 쓰냐면 얘네는 앞바퀴 쪽에 편향이 많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 비중이 낮으니까 서스펜션 구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거는 스포츠성보다는 부드럽게 바퀴를 움직여주는 데 특화가 돼 있고요. 그거를 또 증명해 주는 게, 제가 이 급의 다른 차들을 리뷰했을 때에 비해서 댐퍼가 되게 얇죠. 댐퍼가 되게 얇아요. 제네시스 보면 댐퍼가 되게 두껍죠. 딱 봐도 여러분 두껍잖아요. 제네시스보다 얘가 훨씬 얇아요. 왜 얇냐면 뒷바퀴 쪽에 무게가 더 낮기 때문에 뒷바퀴 쪽에 댐퍼하고 스프링이 다른 후륜 구동차들보다 더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노사장이 아우디를 나가 있어라고 하는 걸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스포츠성을 논할 때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 특징 자체가 온갖 부드러움의 주행 질감을 좋게 하기 위한 세팅인 거지, 스포츠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아우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뭐 르망 24시간 얘기하지 말라니까. 거기에 나가는 차는 아우디의 기술이 집약된 거고요.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타고 다니는 A4, A6는 르망 24시간에 나가는 차가 아니에요. 아우디에서 일반인들이 부드럽게 타라고 만들어준 차니까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아우디의 하체가 BM이나 벤츠에 비해서 이렇게 다른 세팅값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전륜 우선 구동 방식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이 핸들 쪽에 같이 구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서스펜션이든 소재든 모든 것들이, 소재도 여기에 이렇게 큰 알루미늄을 넣는 회사는 벤츠 말고는 좀에 없어요. 근데 얘는 여기도 이렇게 알루미늄을 큰 걸 넣었잖아요. 왜? 벤츠도 고급진 승차감 좋아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고급진 승차감을 주기 위해 이렇게 큰 알루미늄 합금의 서스펜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차를 타면
자기 차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아지죠. 아, 내 차가 저렇게 돼 있구나. 자, 하체에 가서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완벽한 아우디의 핵심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